그 학교의 3층 끝자리에 있는 미술실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어 있었다. 20년 전 그곳에서 한 여학생이 목숨을 끊었다. 미술부 부장이었던 그 아이는 입시에 실패한 절망감에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고 했다. 그 후로 그 미술실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다. 밤에 혼자 남아있던 학생들이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그림 도구들이 제자리에서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더 섬뜩한 일들이 일어났다. 자정이 되면 복도 끝에서 치마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마치 누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술실을 향해 걸어오는 것 같은 소리였다. 어떤 학생은 밤늦게 숙제를 하다가 미술실 쪽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낮고 처량한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담은 듯한 울음소리였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누군가 창문을 긁는 소리, 그림을 그리는 붓질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그 학교의 3층 끝자리에 있는 미술실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어 있었다. 20년 전 그곳에서 한 여학생이 목숨을 끊었다. 미술부 부장이었던 그 아이는 입시에 실패한 절망감에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고 했다. 그 후로 그 미술실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다. 밤에 혼자 남아있던 학생들이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그림 도구들이 제자리에서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더 섬뜩한 일들이 일어났다. 자정이 되면 복도 끝에서 치마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마치 누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술실을 향해 걸어오는 것 같은 소리였다. 어떤 학생은 밤늦게 숙제를 하다가 미술실 쪽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낮고 처량한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담은 듯한 울음소리였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누군가 창문을 긁는 소리, 그림을 그리는 붓질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오후 또다시 아이들이 미술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김 선생님은 참다 못해 큰 소리를 쳤다. 그렇게 무섭다면 내가 증명해주지. 이번 주 숙직 때 내가 밤새도록 미술실에 있어 보겠어. 귀신이 나오나 안 나오나 똑똑히 확인해주마.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생님,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괜찮다, 괜찮아. 귀신 따위 있을 리 없으니까. 하지만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떨림이 섞여 있었다. 금요일 마침 그날 밤에는 폭우가 내렸다. 천둥 번개까지 치는 험악한 날씨였다. 마치 하늘이 김 선생님의 도전을 막으려는 듯 했다. 오후 8시 김 선생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들어섰다. 손에는 손전등과 카세트, 몇 개의 테이프, 그리고 마음을 달래기 위한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덜컹덜컹. 마치 누군가 그의 발걸음을 따라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3층에 올라서자 더욱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다. 복도 끝에 미술실 문이 마치 입을 벌린 괴물의 입 같아 보였다. 미술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김 선생님의 손이 떨렸다. 눈꼬리가 차갑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다. 괜찮아, 괜찮아. 형광등을 켜자 낮에 보던 익숙한 미술실이 나타났다. 하지만 밤의 미술실은 낮과는 전혀 달랐다. 석고상들이 어둠 속에서 기괴하게 보였다. 특히 구석에 있는 비너스상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김 선생님을 응시하고 있는 듯 했다. 벽에 걸린 아이들의 그림들도 그림자에 가려져 마치 움직이는 것 같았다. 가장 섬뜩한 것은 한쪽 벽에 걸린 자화상들이었다. 20년 전 그 여학생이 그린 것들도 섞여 있을 텐데. 어둠 속에서 그 그림들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 2시간은 그런 때로 괜찮았다. 김 선생님은 소주를 조금씩 마시며 책도 읽고 내일 수업 준비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10시가 넘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았다. 톡톡톡, 톡톡톡. 그리고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김 선생님은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였다. 하지만 숙직실에는 자신 혼자뿐이었다. 야간 경비 아저씨겠지. 하지만 그 발걸음은 경비원의 것과는 달랐다. 너무 가벼웠고 마치 맨발로 걷는 것 같았다. 11시가 되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갑자기 형광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지지직, 지지직. 불안정한 불빛이 미술실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곰팡이 냄새와 뭔가 썩은 냄새가 섞인 것 같은. 김 선생님은 점점 불안해졌다. 손이 떨려서 소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때 복도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흐느끼는 소리. 아주 낮고 슬픈 울음소리였다. 흑흑, 흑흑. 마치 누군가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김 선생님의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11시 반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석고상들이 정말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김 선생님이 다른 곳을 보다가 다시 쳐다보면 미묘하게 각도가 바뀌어 있었다. 특히 비너스 상의 얼굴이. 처음에는 정면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았다. 착각이야. 착각이야. 김 선생님은 애써 자신을 달래며 카세트를 꺼냈다. 음악이라도 틀어서 이 무서운 정막을 깨뜨려야 했다. 카세트에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밝은 음악조차도 이 음산한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었다. 오히려 더 기괴했다.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신나는 음악이라니. 똑, 똑, 똑. 복도 시계에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총 12번의 종소리가 학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심지어 카세트에서 나오던 음악소리까지도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마치 세상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사각, 사각,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더 가깝게. 김 선생님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웠다.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복도를 따라 미술실을 향해. 드디어 발걸음이 미술실 문 앞에서 멈췄다. 김 선생님은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봤다. 문 아래쪽 틈새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얀 치마 자락이 문 아래로 살짝 보였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다. 기! 문이 열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복도만이 어둠 속에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김 선생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바로 뒤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김 선생님은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더 신나는 음악을 틀었다. 댄스 음악이 흘러나오자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 그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자. 곧 아침이 올 거야.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리에서 살짝 몸만 흔들었지만 점점 더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맞은편을 보니 자신과 똑같이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다. 아, 거울이구나. 김 선생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욱 신나게 춤을 췄다. 팔을 흔들고 다리를 움직이고 몸 전체로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거울 속의 모습도 똑같이 따라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작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거울 속 모습이 너무 또렷했다. 이 어두운 미술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거울 속 모습의 얼굴이 왠지 조금 다른 것 같았다. 더 창백하고 눈이 더 크고. 착각이겠지. 김 선생님은 계속 춤을 췄다. 거울 속 모습도 계속 따라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거울 속 모습이 때때로 자신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였다. 그리고 가끔씩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신은 웃지 않았는데도 이상해. 하지만 김 선생님은 춤을 멈출 수가 없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거울 속 모습과 계속 춤을 춰야만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울 속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리고 점점 더 아름다워 보였다. 하얀 피부, 긴 검은 머리,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눈. 그리고 하얀 교복을 입고 있었다. 20년 전 스타일의. 김 선생님과 거울 속 모습은 밤새도록 춤을 췄다. 때로는 느린 왈츠를, 때로는 신나는 댄스를.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완벽한 호흡을 맞춰가며 거울 속 모습은 점점 더 생생해졌다.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함께 쳐줘서 고마워. 거울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주 작고 처량한 목소리. 김 선생님은 더 이상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했다. 이렇게 완벽한 파트너와 춤을 추다니.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은 계속 춤을 췄다.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거울 속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가지마.
김 선생님이 손을 뻗었지만 거울 속 모습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사라져갔다. 또 만나자. 꼭. 그 마지막 속삭임을 남기고 거울 속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김 선생님은 갑자기 정신이 들었다.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꿈이었을까? 하지만 몸은 피곤했고 발은 아팠다. 정말로 밤새 춤을 춘 것 같았다. 월요일 아침 출근한 선생님들이 김 선생님에게 물어봤다. 어떠셨어요? 귀신 나왔나요? 김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역시 귀신 따위는 없어. 나는 밤새 음악도 듣고 춤도 추면서 아주 잘 보냈다고. 춤요? 그래. 거울을 보면서 신나게 춤도 췄어. 혼자서도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더라고. 선생님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귀신 이야기는 미신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복도 청소를 하던 한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학생은 미술부 부원이었고 미술실의 모든 것을 훤히 알고 있었다. 학생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떨어졌다.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 학생을 바라봤다. 왜 그러니? 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 그런데 미술실에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학생에게 집중되었다. 미술실에는 거울이 없는데요. 그 순간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김 선생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밤새 누구와 춤을 춘 거야? 그 학생이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20년 전에 거기서 돌아가신 선배님이 춤을 정말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김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날 이후로 김 선생님은 며칠째 열병에 시달렸다. 그리고 잠꼬대로 계속 중얼거렸다고 한다. 같이 쳐줘서 고마웠어. 같이 쳐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미술실에서는 지금도 비 오는 밤이면 두 사람이 춤추는 그림자가 보인다고 한다.